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수준 높은 독서 활동을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제가 좋아하는 황 선생님의 작품, 산포 가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네요. 사실 이 황석영 선생님의 산포 가는 길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게 되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1970년대를 바탕으로 이 뜨내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와 함께 내용 보고 가도록 하고요. 작품의 줄거리와 함께 핵심 포인트들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작품의 내용 속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작품의 줄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줄로 근대화 속에서 마음의 고향마저 상실한 뜨내기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주목해봐야 할 세 사람이 있죠. 바로 영달과 정씨와 그리고 백화라는 술집 작부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70년대라는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넉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공사판의 공사가 중단되니까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갈까 망설이다가 드디어 정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정씨도 역시 교도소에서 목공, 용접 등의 기술 배우고 추록하여서 영다리처럼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씨는 영달과 다르게 고향인 삼포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달은 정씨와 함께 그래, 함께 동행인이 생겼으니까 삼포라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하게 되면서 둘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길을 떠나던 중에 갑자기 백화라는 색시가 술집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술집 주인은 이들에게 그녀를 잡아오면 1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000원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감천으로 가는 행선지를 바꾸어서 도망친 백화를 만나는데요. 실제적으로 백화를 처음부터 잡아서 술집 주인에게 넘길 생각이었지만 이 백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조금씩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되죠. 그녀의 신세가 측은하게 느껴져 드디어 이 셋은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요. 눈길을 걷다가 백화가 발을 다쳐 걷지 못하게 되자 영달은 특유의 따뜻한 마음씨로 백화를 업고 가게 됩니다. 역에 도착하자 백화는 영달에게 자기 고향으로 함께 가자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지만 영달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비상금까지 모두 다 털어서 백화에게 차표와 요깃거리를 사주게 되죠. 백화가 떠나고 난 후에 영달과 정씨는 삼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던 중에 삼포에는 예전에 알던 정씨의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서 이미 공사판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전에 나룻배가 다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죠. 정씨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와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완식처였던 고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은 시대를 한탄하면서 시대를 잊고 사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70년대라는 산업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정 씨는 그래도 산포를 향해 가게 되고요. 영달이는 그래도 나는 거기에 가면 그래도 공사판이라도 버릴 수 있으니까 일거리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영달과 다르게 정 씨는 정말로 이제 정착할 공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들의 작품의 마지막에는요, 바로 여운을 남기는 효과로서 끝나고 있는데요.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말로써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 그리고 70년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70년대 상황이 아니라 뭐 현대사회의 문제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회 속에서 소외된 채 정말 삶의 안식처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근대화의 과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던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 속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들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작품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그리고 작품의 주요 핵심 내용들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작품의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은 1970년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막연한 옛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과정 속에서 삶의 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떠도는 뜨내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세 사람의 애환과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문체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면서 사건이 전개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말끝을 흐리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 표현에, 이들의 감정 표현에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은 굉장히 극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이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극적인 효과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된다는 것도 보고 갈 수 있겠죠. 또 하나, 간결한 대화를 위주로 하여 내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압축적인 표현 속에서 강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거. 각기 다른 처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에 우리는 어떤 연민과 동정을 느끼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작품의 주요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을 김 강사가 정리해 봤습니다. 작품의 주요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포 가는 길에서 삼포의 함축적인 의미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이 삼포라는 공간은 사실 실제 공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지명이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공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공의 지명이지만 바로 정씨, 떠도는 자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고, 그렇지만 산업화로 황폐화돼 버린 농어촌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고향의 포근함을 잃고 삭막한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또 영원히 마음속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산포라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정씨, 그리고 정씨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자신의 갈 곳을 잃어버린 당시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전반적인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겨울이라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물들의 처지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겨울은 차갑고 모진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겨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갈 곳 없이 떠돌면서 삶의 안식처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온정을 기대하기 힘든 냉정한 현실로서 겨울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또 눈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고, 백화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영달이 백화를 업고 서로 함께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현실의 차가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백화가 영달과 정씨와 헤어질 때 백화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저는 사실 백화가 아니라 이점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름을 밝히는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백화라는 이름은 사실 술집 작부, 당시에 작부의 이름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지금이야 참 예쁜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조금 이런 술집의 그런 이면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점례라는 본래의 모습은 어떤 이 백화의 순수함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진심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이름을 밝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달과 정씨가 자기에게 베푼 이 온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술집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여인으로 인정받으면서 평범한 삶을 이끌고자 하는 백화의 다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 놓인
바로 산포에 대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노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노인이 산포의 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에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늘의 도리를 잃어버린 당시 사람들의 모습, 정신적 가치를 상실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분별한 이 문명화로 인해 가지고 고향이 자연에 상실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제가 결말이 갖고 있는 의미, 이 작품에서 이 결말이 여운적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영달과 정신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험난한 삶의 여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 순탄치 않은 미래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주요 내용들과 핵심 정리 내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꼭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주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쟁점을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할 것은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변하는 시대 속에서 타락하거나 소외되는 인간의 모습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탓일까요? 그 구성원을 배려하지 못한 사회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노력과 극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사회 구조는 어떻게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소외된 자들이나 이처럼 뜨내기들을 갖다가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중요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사회와 개인의 구조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적인 영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요. 이 황 선생님의 작품 사심을 가득 넣어서 제가 또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제 사심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은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능과 내신, 더 나아가서 드높은 교양을 쌓는 그날까지 김강사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독서논술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